물로 쓰여진 이름. 물로 쓰여진 이름. 이 제목에 담긴 뜻이 어떤 뜻인지부터 잠시 후 선생님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물로 쓰여진 이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생을 소설로 쓴 책입니다. 물로 쓰여진 이름. 모두 5권이에요. 이 방대한 대서사를 소설로 완성하셨는데, 왜 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이 책 보면 이렇게 있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출판사가 100년 동안이란 출판사인데, 대작가 복거일이 목숨을 담보로 잡히고 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일대기. 그의 비극과 위대함의 드라마는 바로 대한민국의 드라마다. 이렇게 날개에다가 썼군요. 대작가 복거일 선생, 목숨을 담보로 잡히고 썼다. 실제 지금 이 복거일 선생이 지금 간암 판정을 받고 11년째 항암 치료 투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담보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암 환자들이 절대 휴양 이런 거를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늘 이제 요구받는데, 이런 책을 쓰는 게 휴양일 리가 없죠. 휴식일 리가 없죠. 목숨을 담보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복거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썩 괜찮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 뵌 지가 벌써 한 3년,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수척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몸으로 이런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재미가 있죠. 네. 위대한 인물을 탐구하니까. 네. 이제 늘 머리 뒤에 이거 마치지 못하고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늘 묵직하게 자리 잡으니까 실은 그걸 부담이 됩니다. 조금 마이크를 좀 선생님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움직이는 마이크. 그 2012년에 간암 판정 받으셨잖아요. 네. 그 지금 계속 항암 치료 중이시고요. 치료는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글 쓰는 게 생각보다는 좀 뭐랄까 풀타임 잡입니다. 이게 슬금슬금 할 수 없거든요. 네. 회사 다니면은 좀 약간 게을러지면서 눈치 봐고 쉬면서 할 수 있는데 제 자신이 고용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쓰셨어요? 쓰는 시간보다는 그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체 오래전에 활동하셨고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을 알았던 분들도 그분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이 이제 디지털 세상이 아니어서 기록을 디지털화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죠. 선생님, 왜 이승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한국으로 이어진 이 한반도의 역사는 19세기 말엽에 개항과 더불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그 문명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살아낸 분이 가장 오래 살고 주역을 한 분이 바로 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암을 모르면은 우리 역사를 잘 알기 어려워요.
네. 또 우남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조망하면은 뜻밖에도 한눈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작가는 늘 그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대작가, 작가 복거일이 해석한 또 이번에 재해석해낸 이승만, 그 역사의 거인 이승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이열이라고 생각을 했죠. 많이 네. 연구를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나리라. 아, 근데 그게 그 벽에 부딪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면 풍경을 살피는 것이 그 작가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네. 근데 내면 풍경을 살피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한 셈이에요. 아하. 생각해 보세요. 그 우남이 태어났던 시대는 19세기 말엽이죠. 그때 네. 우리 사회는 중세 사회였어요. 모든 예. 면에서 네. 제도부터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 네. 그런데 우남이 국제 무대에 등장한 20세기 초에는 우남은 아니 현대인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렇게 예. 성공한 예가 아주 드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따라잡지 못했어요. 아하. 예. 대신에 저는 우남이 활동한 그 세상, 네. 조건, 특히 조선의 조건을 살핌으로써 네. 그분을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나머지 그 드러낼 때 음영으로 드러내듯이 그런 식으로 예.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독자들의 몫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승만을 만들어낸 사회적인 조건, 실은 문명적인 조건 예. 이런 것을 드러내고 네. 그러면 자연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이 물로 씌어진 이름이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영국 시인 키츠가 네. 죽기 전에 자기 비명을 썼어요. 네. 자작 비명이죠. 네. 여기 누웠노라. 그 이름이 물로 씌어진 사람이. 아. 26살에 죽었는데 네. 한탄하면서 죽은 거죠. 아. 그것을 이제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음. 원래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얘기예요. 네. 사람들은 이제 그걸 풀었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잘못한 것은 총동에 새겨져 가지고 남긴다. 아. 작은 잘못도 잘못은 그런데 잘한 것은 물로 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걸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승만이 작은 잘못을 갖다 저기 사태 갖고 물로 썼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작은 잘못은 청동에 쓰고 예. 잘한 것은 크더라도 일은 물로 쓴다. 예. 그러니까 금방 지워진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공과가 있었을 텐데 그 작은 잘못은 청동으로 그냥 쇠못 박듯이 써놓고 그 이승만이란 역사의 거인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는 물로 쓰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인간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해를 내가 못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인간 이승만이 역사의 거인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상은 내가 최대한 재현해서 보여줬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왜 우리 사회학에 보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전근대와 근대와 포스트 근대가 동시에 지금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전근대와 근대라는 비동시성을 한 몸으로 체현해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분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왕족 아니에요. 양녕대원 후손이니까. 네. 과거에 급제해서 네. 이제 한미해진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게 그분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네. 그런데 19살 때 갑오경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친구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나갔어요. 거기서 헐버트나 서재필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고서 깨친 거죠. 그 뒤에 놀랄 만큼 성장해가지고 꼭 10년 뒤에는 한규설하고 민용환 이 우국 대신들이 네. 아무 경험 없는 이승만에게 밀사를 임무를 줘요. 네.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을 청해라. 그 정도로 이렇게 빨리 그 변태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써요. 애벌레가 갑자기 그 고치가 되지 않고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비로 날아오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근대인이 된 이후에 이승만의 그 족적은 그것도 또 경이롭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훌륭한 분을 저는 못 만났어요. 네. 제가 현대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 네. 거의 불가능한 것을 혼자 힘으로 이뤄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거를 진짜 무슨 세력 없이 혼자 힘으로 그걸 다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요. 혼자 힘이라고 하지만 물론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동료들이 도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동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긴 투쟁 과정의 일부거든요. 네. 평범한 것이 쌓여고 어느 날 갑자기 비범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몇 년 쓰신 거예요? 요건 7년 조금 넘게 썼습니다. 7년 동안 예. 이승만 속에 있었네요.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오늘은 뭘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잘 때. 네. 그러다 보면 막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이입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울컥하기도 하고. 예. 예. 언제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실은 예. 이승만보다 저는 프란체스카 여사를 더 존경해요. 예. 그분 참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저려와요. 네. 두 분이 만난 것이 1933년 네. 일본이 그 만주 사변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운 일을 규탄하는 국제연맹 총회였습니다. 예. 제네바에서. 네. 그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합석 온 거예요. 2년이 됐는데 예, 흠모를 하게 된 거죠. 프란체스카가. 네. 58세의 동양 노신사를 33세의 백인 여성이 흠모를 했어요. 그건 중요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5년 네. 차이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서양은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설득을 못하고 네. 혼자서 대서양을 건너는 기선을 타셨어요. 아하, 예. 그 가출한 거네요. 예, 그 허가받지 않은 알린 가출이죠. 예. 그러고서 이제 뉴욕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 때문에 늦어졌어요. 한 시간 넘게. 네. 거기서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분이 변심한 모양이구나 하고서 절망을 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하. 낯선 데 와서. 그때의 그 고뇌, 그건 지금 가슴이 아프죠. 그러고서 독립운동에 할 때,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서 살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우남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나이가 들었을 때 현충원에 매일 가시다가 이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가시잖아요. 네. 만년에 현충원에 이제 가셨는데 어떤 서양 남자가 다가왔어요. 네. 부인, 저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 부인께서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하길래 반갑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란체스 여사께서 네.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한국 여인입니다.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죠. 아하. 네. 그런 분이에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운 양말 신고 다녔다는 얘기들도 그 당시 분들이 좀 하시고 남겼더라고요. 굉장히 검소하게 그렇게 내조하면서 평생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 우남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검은삼에 대해서 묵도한 거는 네. 거의 25년 정도, 30년 가까이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그 우남 그 유품전을 했습니다. 네. 거기 제가 이제 그 르포를 갖다 이제 부탁받고 가봤는데 네. 옷장에 옷걸이 하는데 그 옷장이 없이 그 하드보드 박스 이걸 펴갖고 예. 그걸 갖다가 옷장을 만드신 거예요. 이동식 옷장. 예. 종이로. 예, 종이. 예. 그 하드보드로. 예. 두꺼운 종이로. 예. 그 우리가 지금 저기 박스 만드는 거. 예. 그걸 우남이 했을 리는 없고 네. 프란체스카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역사의 거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그동안 우리 역사 후대가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이승만과의 그 전쟁에서 패한 것 아닙니까?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체제 경쟁에서도 패하고 그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김일성 집단이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이를테면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건국 대통령의 그 역사적 의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권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임 정권을 네. 추울 마음은 안 나죠. 저는 박정희 정권이 유난히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냈다고 보잖아요. 그게 상례예요. 안 예. 그렇겠습니까? 다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남도당 출신 아닙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싫어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한 작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군인으로서 네. 동조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유별나게 깎아내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네. 박 대통령도 그릇이 큰 분 아니에요. 네. 근데 평생 그 조국을 위하고 일하신 분이 하와이에서 아주 곤궁하게 지내시는데 그 입국을 막은 것. 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당시 는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에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 대통령을 환국시키면은 돌아오셔서 하라고 하면 아마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정권 사이에 그러한 간격은 잔류 수준 아닌가. 어떤 정권이었어도 그 정도의 소원하는 것은 나올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얼마 전에 그 3월 26일이요. 그 4.19 혁명의 주역들이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자기들이 구현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와 똑같다. 이런 그 선언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만 선생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4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네. 그 당시에 주역이었던 분들도 주로 이제 그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들이었겠죠. 네. 그때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 역사를 얼마나 알고 현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기로 일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잘못만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국민이 원한다면 네.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하고 민주주의 네. 원칙을 했잖아요. 그 전에 병상에 찾아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죽은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병상에 찾아가서 젊은 학생들이 불의를 보면 일어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연스러운 거로 봐요. 학생들은 학생 일어섰고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부지불각 중에 권력에 너무 집착했다 하는 걸 깨달고 선선히 물러나셨고,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주동했던 분들이 우리가 짧았다 하는 그 얘기는 그것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네. 예,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하고 평생 지녀온 신념이 이게 잘못이었다,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거. 네.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평생 지녀온 신념을 버릴 수 없어갖고 끝까지 그냥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안고서 무덤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말년에 네. 젊을 때 과오를 인정한 거. 전 고면이 오히려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예. 최근 들어서 우리 이 여러 지식인들, 지성인들과 또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도 제기하고 여론도 환기시켜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공개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몇 년 전에는 생각은 있어도 이걸 가시화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승만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이렇게 크니까 이승만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역사가 뒤틀립니다. 네. 그리고 공백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이승만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역사적 풍경이 어떤가를 살펴야 우리 자신이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기념관은 큰 도움이 되겠죠. 냉정히 말하면 이승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과를 잘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세월이 가면 내가 잘한 일은 드러날 거고 잘못한 것이 어차피 그건 내가 안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한 건 우리입니다. 이승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그 일을 처리하면은, 그러니까 문함을, 우리 정체성을 몰라갖고 잘못 처리하면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이승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점을 갖고 이게 대단히 우리가 그 이승만 기념관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이승만의 무슨 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시해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그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예요. 예, 예. 그래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언젠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급한 건 우리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그 족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국가의 발전에,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급하게라도 챙기고 얻어내야 될 것은 우리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예. 예, 제가 뭐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건강 상태를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책이 두껍다고 이거 겁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대하 소설이라고 저희가 이제.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모두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짧아지는 세상인데. 네. 5권짜리 책을 세상에 내밀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거 만만치 이거 10만 원입니다. 이게 5권에요. 예. 예. 할인하면 이제 9만 원 정도 사겠죠. 네. 요새 9만 원이라면 어지간하면 일당인데 사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예. 5권 이거 어느 세월에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읽어달라고. 저는 그래요.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어떤 진지함. 네. 진지함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지함. 네. 가볍고 부박한 그러한 걸 떠나갖고 뭔가 좀 이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교회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 시인은.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기독교 신자고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이승만 하려면 교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또 하나 작은 길이지만 이승만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변명으로 삼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함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 책을 사셔라. 아니 솔직히 저는 이 책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선생님 조금 전에 모셨을 때 그래요. 좀 울컥했어요. 정말로 우리 복골 선생님 우리 자유파의 정말 보배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7년 동안 7년 넘게 암 치료도 중단하시고 7년 동안 정말 필생의 작업으로 이승만 역사의 거인 이승만을 알아야 되겠다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겸손하시게 이승만의 정신세계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독자들의 해석의 몫으로 남겨두겠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재구성을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쓰셨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꼭 사셔서 구입하셔서 끝까지 읽으시는 필독서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담보로 복골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배려하시고 겸손하시게
그냥 작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건국 과정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이번에 복구일 선생님이 쓴 이 책만큼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쓴 책은 지금껏 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권합니다. 꼭 구하셔서 구하셔서 5권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설이라서 또 복구일 선생님이 보통 소설가가 아니시거든요.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시지 못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꼭 이거 내가 읽어냈다. 2023년 여름 휴가에 내가 물러 쓰여진 이름 5권 읽어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제가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복구일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린 오늘 아침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